시어머니가 며느리 넷에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저만 빠졌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각각 3억씩 받았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시어머니 병원비를 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다른 며느리들은 단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래서 저도 당연한 걸 했습니다. 병원비를 끊었습니다. 시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혼 15년 차. 저는 시댁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위로 첫째 언니, 아래로 셋째와 넷째 동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별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명절 때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용돈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둘째라서 그래?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효도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남으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관절염까지 있으셨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모였습니다. 병원비를 누가 낼지 의논했습니다. 첫째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어. 셋째 동서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희도 대출이자 내기 바빠요. 넷째 동서는 아예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이 떠안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 매달 2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생활비 절반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 하나를 끊었습니다. 가족 여행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 우리 부부가 쏟아부은 돈입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효도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것도 반나절. 저는 매주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병원에도 함께 갔습니다. 약 챙기는 것도, 산책시켜드리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한 번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도 알아주시겠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언젠가가 영영 오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설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며느리들까지 전부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며느리들은 부엌에 있으라 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거실 상좌에 앉으셨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이제 80이야. 언제 갈지 모르지? 그래서 미리 재산을 정리하려고 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시어머니가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부동산을 나눠주마. 그건 따로 이야기하고. 며느리들에게도 줄 게 있어? 며느리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 3개를 꺼내셨습니다. 첫째, 셋째, 넷째 며느리 앞으로 하나씩 밀어주셨습니다. 고생했다. 각각 3억씩이야. 새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 봉투가 나올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너희는 뭐?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재산 증여요. 저희 몫은요?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너희는 원래 효도하는 애들이잖아. 딱히 보상이 필요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5년간의 차별. 5년간의 병원비. 그 모든 게 헛된 거였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인지 조롱인지 모를 눈빛이었습니다. 첫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원래 효도는 당연한 거니까. 셋째 동서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니네가 자처한 거잖아. 넷째 동서는 봉투를 꼭 쥐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남편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치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2권 분량. 1억 2천만 원. 우리가 낸 돈이야. 남편이 영수증을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내겠어?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알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하셨잖아. 그럼 다른 며느리들도 당연히 내야지. 우리만 당연한 건 말이 안 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불공평해.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병원비 안 낼 거야?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릴게.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가자. 나도 할 말이 있어? 그 주 일요일, 우리 부부는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어머, 왜 왔어? 설에 봤는데.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으셨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저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시죠? 5년치 병원비 영수증입니다. 시어머니가 파일을 힐끗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바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낼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반복했습니다. 앞으로 병원비는 저희가 내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럼 다른 며느리들도 당연히 해야죠. 왜 저희만 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사이에 섰습니다. 어머니, 손대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멈추셨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네가 날 막는 거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내를 막는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불효자식. 둘 다 당장 나가. 저는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다른 며느리들한테 받으세요. 3억씩 받았으니까 낼 여유 있으시겠죠?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건 3일 후였습니다. 첫째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미쳤어. 어머니한테 뭔 짓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우리 5년 동안 병원비 냈어요. 1억 2천만 원요. 언니는 얼마 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그거고.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언니도 내세요? 3억 받으셨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은 셋째 동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셔. 내가 책임져. 저는 되물었습니다. 왜 내가요? 동서도 며느리잖아요. 셋째 동서가 소리쳤습니다. 우린 원래 안 냈어. 니네가 했던 거잖아.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요. 동서 차례예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넷째 동서도 연락해왔습니다. 언니, 너무 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실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동서가 병원비 내세요? 아니면 119 불러요? 넷째, 동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며느리들도 당연히 해야죠.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걔네는 원래 안 그래왔어.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럼 왜 3억씩 주셨어요? 저희는 한 푼도 안 받고 1억 2천을 냈는데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공평하게 가세요. 저희가 낸 만큼 다른 며느리들도 내면 돼요. 그게 싫으시면 어머니 돈으로 내시든가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원했어. 그날 밤 시댁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빠졌습니다. 참석 요청도 없었고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큰일 났어. 다들 싸우고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시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비 누가 낼지 때문에. 다들 서로 안 낸다고 해? 2주가 지났습니다. 시누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시누이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셔.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급격히 올랐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병원비는요? 시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아직 아무도 안 냈어. 병원에서 독촉하고 있어? 저는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시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올케.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내줄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다른 며느리들한테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야 다들 정신 차리겠지? 3일 후. 시누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큰일 났어. 병원에서 난리가 났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첫째 언니네랑 셋째 동서네가 싸웠대. 병원 복도에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신우이가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첫째 언니가 셋째 동서에게 말했답니다. 너도 3억 받았잖아. 왜 안 내? 셋째 동서가 받아쳤습니다. 언니가 맏며느리잖아요. 언니가 내야죠. 둘이 고성이 오갔고 결국 넷째 동서까지 끼어들었답니다. 저는 말 못해요. 저 시집 온 지 제일 짧잖아요.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합니다. 울음을 터뜨리셨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어.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옳게.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결정하셔야죠. 공평하게. 아니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찾으셨습니다. 신우이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만 보고 싶대. 남편이 물었습니다. 갈 거야?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병실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계셨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왔어. 저는 병상 옆에 섰습니다. 네. 왔어요. 시어머니가 손짓하셨습니다. 앉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희한테 너무 많이 바랐어. 당연하게 생각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하셨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처음부터 기대가 없었어. 안 해줄 걸 알았으니까. 근데 너희는 달랐어. 항상 해주니까 당연하게 여겼어.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안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안 해주는 애들한테 줘야 나중에 해줄 줄 알았어. 해주는 애들한테는 안 줘도 계속 해줄 줄 알았고.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효도가 아니라 이용이에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알아. 이제야 알겠어.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 봤어. 다들 돈 앞에서 솔직해지더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못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 바라지도 않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댁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정하셨습니다. 병원비는 내 며느리가 똑같이 나눠서 내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첫째 언니, 셋째 동서, 넷째 동서 모두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단호하셨습니다. 이게 싫으면 앞으로 명절에 오지 마. 재산도 다시 정리하겠다. 그제서야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전처럼 매주 찾아뵙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병원도 돌아가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공평하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아직 어색합니다.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솔직해졌습니다. 서로에게.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평생 호구로 살았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용기 내줘서.
저희 부부의 사이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함께 힘든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서로를 더 믿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옳게. 고마워. 저는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옳게 덕분에 다들 정신 차렸어. 엄마도 많이 달라지셨고.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어쨌든 고마워. 앞으로는 더 공평하게 가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효도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당연함이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